즉 문자와 SNS를 자주 확인하면서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대마초를 피우면서 일하는 게 훨씬 낫다.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다. 과학자들은 학생들의 컴퓨터에 추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들이 평범한 하루 동안 무엇을 하는지 관찰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평균 65초마다 하는 일을 전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이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시간의 중간값은 겨우 19초.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의 정보과학 교수 글로리아 마크가 진행한 또 다른 연구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성인들이 평균적으로 한 가지 일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관찰했다. 당신의 예상은 어떠한가? 그 결과는 3분이었다. 오늘은 벌거벗은 정신력의 저자 요한 하리의 시선으로 소리 없는 전염병, 집중력 상실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연구 결과들을 소개합니다. 정신이 널뛰는 것 같다.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곧바로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확실히 기분이 좀 나아진다. 우리는 최근 들어 더 정신을 실룩거리고 극적이느라 중요한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이놈의 집중력을 나부터 좀 되찾고 싶은 마음에 전 세계 과학자들을 만났다. 약 250명 이상의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그러면서 거의 1000년 전 중세 수도사들이 집중이 잘 안 돼 괴롭다고 불평한 글을 찾으며 자기 위로에 빠지기도 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결론만 말하자면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집중력에 대해 실제로 엄청나게 오해해왔다고 믿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나는 집중이 안 될 때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화를 내며 스스로를 탓했다. 난 왜 이렇게 게으르냐. 자제력도 없고 정신 좀 차리자 진짜. 아니면 휴대폰을 탓하거나 휴대폰에 분노하거나 휴대폰이 아예 발명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고도 생각했다. 아마 대다수가 이 기계에 대해 나와 같이 애증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의 실패 혹은 하나의 새로운 발명품보다 훨씬 심오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세계 최고의 아동주의력 전문가 중 한 명인 조엘 닉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집중력 문제는 비만율 증가 문제와 상당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비만은 약 50년 전만 해도 매우 드물었지만 오늘날에는 서구 세계의 유행병이 되었죠. 이건 우리가 막 갑자기 탐욕스러워지거나 방종해져서가 아닙니다. 의학적 유행병이기 전에 사회적 유행병이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뚱뚱해진 겁니다. 집중력도 똑같아요. 그렇다. 집중력 문제를 유발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자 그동안 읽은 집중력 개선법에 관한 책들에 엄청난 구멍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대부분 책들은 개인 차원에서 타파해야 할 집중력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대개 훨씬 더 거대한 세력에게 있었다. 덴마크 공과대학 교수 수네 레만은 평범했던 어느 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그의 침대로 뛰어오르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매일 아침 두 아이들은 또 다른 하루를 맞이했다는 기쁨에 신나게 소리를 지르며 안방에 있는 그와 아내의 침대에 뛰어들었고, 이런 장면은 부모가 된 모습을 상상할 때 한 번쯤 동경하며 떠올리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그러나 매일 아침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어디로? 아이들에게로? 아니, 이메일이 쌓여있는 휴대폰으로. 그는 부끄러웠다. 자신은 물리학 교육을 받고 대학에서 응용 수학을 가르치고 있건만 정작 본인의 자동화된 행동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수집하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과 주변인들이 아침마다 소셜미디어에서 미국 대선 레이스 같은 정보들을 몇 시간이고 생각 없이 훑은 끝에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유럽 전역의 과학자들과 함께 다음 질문에 답하고자 사상 최대 규모의 과학 실험을 시작한다. 인간의 집중력 지속 시간은 정말 줄어들고 있는가? 연구팀은 제일 먼저 분석 가능한 것들의 목록을 추렸다. 분석하기에 가장 좋은 출처는 트위터였다. 트위터는 2006년 서비스를 시작했고 연구팀은 이 작업을 2014년에 시작했기에 8년간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트렌드에 오른 해시태그를 추적해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주제를 얼마나 오래 논의하는지 결론을 냈다. 2013년 가장 많이 논의된 상위 50개 주제 중 하나의 주제에는 대략 17.5시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이 머물렀다. 시간이 흘러 2016년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머무는 시간이 11.9시간으로 줄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이렇게 생각했다. 꽤 놀라운 결과야. 그런데 이건 트위터만의 독특한 특징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들은 모든 영역의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구글에서 무엇을 검색하는지, 검색 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영화표 판매량까지 분석했다. 영화가 흥행하면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러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영화관을 찾는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화제가 얼마나 오래 이어지는가. 이 모든 자료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개별 주제에 대해 점점 더 집중하지 않고 있다. 레만 교수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시스템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점점 가속화되는 추세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유행의 최고조에 다다르는 속도는 더 빨라졌고 그게 하락하는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변화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발생했는지 알고 싶었고 연구 결과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다. 이들은 도서 수백만 권의 내용을 전부 스캔하는 구글 북스를 자료로 활용했다. 연구팀은 책 본문에 새로운 표현과 주제가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수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18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쓰인 책들을 모두 분석했다. 컴퓨터는 새로 등장한 문구, 예를 들면 뇌과학이나 할렘 등을 탐지해서 그 문구가 얼마나 오래 논의되고 또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130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지루함을 느끼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1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제들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속도가 10년 단위로 점점 빨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연구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인간의 집중력 지속 시간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 세계 최초의 증거였다. 연구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건지 그 요인이 무엇인지 알고자 또다시 연구 모델을 만든다. 이 모델은 정보를 집어넣을수록 사람의 집중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든 모델로 결과는 역시나 정보를 더 많이 그리고 빨리 주입할수록 사람들이 개별 정보에 집중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레만 박사는 말한다. 그저 오늘날 정보가 너무 많은 겁니다. 뉴스가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빨라진 거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틴 힐버트 박사는 이와 관련해 뉴스의 이동 시간을 분석했다. 85쪽 분량의 신문을 읽는다고 생각해보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1986년 TV와 라디오, 독서 등 인간에게 쏟아지는 정보들을 모두 합치면 대략 85쪽 분량의 신문을 매일 40종 읽는 것과 같았다. 이게 무려 1986년이다. 그렇다면 2007년의 인간은 어떨까? 85쪽 분량의 신문을 하루 174종 읽는 것과 맞먹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레만 박사는 이렇게 답했다. 속도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도에 빠지는 건 그게 좋기 때문이기도 하죠. 온 세상과 연결되었다고 느끼고 어느 주제에 관해 무엇이든 알아내고 배울 수 있다고 느끼게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진이 빠지는 거죠. 더욱 중요한 건 우리는 모두 차원에서 깊이를 희생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깊이는 사색을 요구하고요. 모든 걸 다 따라잡아야 하고 늘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면 당연히 깊이를 가질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깊이가 있는 관계도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력이 필요하고요. 깊이를 요구하는 모든 것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주의력 자원을 점점 더 빠르게 소진해버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레만 박사는 페이스북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와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저커버그가 어느 방의 앞쪽에 서 있었고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가상현실 헤드셋을 쓴 채 자신 앞에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저커버그는 실제 현실에 서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미소 띤 얼굴로 헤드셋을 낀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변을 천천히 걷고 있는 듯 했다. 레만 박사는 말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래에 대한 최악의 은유다. 이 추세를 바꾸지 못하면 주의력이 처한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소수의 특별한 계층은 살아갈 방법을 찾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특권을 거머쥘 겁니다. 나머지 사회 구성원을 컴퓨터 세상 속에 살게 하면서 조종하는 사회가 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지점이 생긴다. 뭐든 빠르게 많이 배우는 게 마냥 좋은 걸까? 속도를 낮추면 집중력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인간이 정말로 속도를 배울 수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떤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사람이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은 증명해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가가 따랐다. 읽은 내용을 검사하면 글을 빨리 읽은 사람일수록 이해한 내용이 적은 게 아니겠는가? 연구팀은 말한다. 빠른 속도는 곧 적은 이해를 뜻합니다. 이 연구를 실시한 과학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글을 빨리 읽게 할수록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붙잡고 늘어지는 능력마저 낮아진다는 사실까지 발견했다. 자, 여기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자. 종이신문으로 읽을 때 칠레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칠레에 폭동이 왜 일어났지? 와 같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 더 자주 끌린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인터넷으로 읽을 때는 보통 모르는 내용은 건너뛰고 내가 이미 아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대충 훑어볼 수 있는 단순한 기사를 클릭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가 점점 더 삶 자체를 속독하고 있는 것이다. 점점 더 적은 정보만을 받아들이며 여기에서 저기로 허겁지겁 건너뛰고 있는 것이다. 영국 윈체스터 대학의 학습과학 교수 가이 클렉스턴은 속도를 일부러 낮출 때 집중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연구했다. 그간 빠르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슬로건을 버리고 거대한 가속의 쉼표를 찍어본 것이다. 그는 요가나 명상같이 의도된 느린 수련을 할 때 집중력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분석했고 주의력이 확실히 개선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속도라는 거대한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고 무력하게 있을 시간에 의도적으로 세상을 좁혀서 깊게 호흡을 내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수련을 한 사람은 똑똑해집니다. 매일 20분씩 지도를 받아 명상을 한 사람은 6개월 뒤 1시간 동안 행동의 전환 없이 어떠한 자극 없이도 침묵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의 뇌는 침묵의 시간과 비례해 날카로워졌고 하나의 주제에 대한 생각과 몰입은 훨씬 더 깊어졌죠. 이게 정말 가능한가? 어떠한 행동의 전환, 자극도 없이 1시간 이상 침묵을 지키며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신경과학 분야에서 전 세계 최고의 상을 받은 얼 밀러 교수는 최첨단 두뇌 연구를 진행하며 알게 된 사실을 이렇게 말한다. 사실 우리 뇌는 동시에 한두 개의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엄청 단순하다는 거예요. 이는 뇌의 근본적인 구조 때문인데요. 그러니 실제로 동시에 3가지, 5가지, 10가지 생각을 하고 이를 벌리면서 거기에 다 집중할 수 있다는 건 미신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며 저글링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사실 이 일에서 저 일로 완전히 전환할 땐 23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항상 여러 작업 사이를 막 오가면서 순간순간 재부팅을 하는 거죠. 몰입이 이렇게 깨지는 겁니다. 몰입이 손상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즉 어느 하나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문자를 자주 확인한다면 문자를 쳐다보는 찰나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후 집중력을 되찾는 데 들어가는 시간까지 잃어버리는 것이며 이 시간은 훨씬 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밀러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요즘 사람들은 실제로 생각하는데 긴 시간을 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작업 전환에만 시간을 쓰고 있죠. 뇌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멀티태스킹을 유발하는 각종 자극들을 대수롭지 않고 그냥 집중력을 조금 방해하는 사소한 장애물이라고 여기는 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HP 코리아로 잘 알려진 휴렛 패커드사는 과학자들에게 연구를 의뢰했다. 2가지 상황에 딱 놓였을 때 직원들의 IQ를 확인한 것이다. 먼저 연구팀은 직원들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서 IQ를 검사한 뒤 이들이 이메일을 보거나 전화를 받고 있을 때 IQ를 다시 검사했다. 연구 결과 단순히 이메일과 전화를 받는 행위, 즉 테크놀로지의 방해가 직원들의 IQ를 평균 10점 떨어뜨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혹시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는가? 단기적으로 IQ가 10점 떨어지는 건 대마초를 피웠을 때 IQ에 가해지는 타격의 무려 2배에 해당한다. 즉 문자와 SNS를 자주 확인하면서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대마초를 피우면서 일하는 게 훨씬 낫다는 의미다. 유타대학의 인지신경과학자인 데이빗 스트레이어 박사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운전 시뮬레이터를 작동하게 하고 휴대폰 문자를 보면서 운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운전 능력 손상 정도는 술을 마셨을 때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환이 집중력을 저하하는 소위 폭망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여러 자극을 오가면서 그러지 않았을 때는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실수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엔 이제 가장 큰 대가가 따른다. 창의력, 유출. 새로운 생각은 뇌가 보고 듣고 배운 것에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 때 나온다.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을 사람에게 주면 우리 정신은 자동으로 그때까지 흡수한 모든 정보를 돌아보고 새로운 관련성을 끌어낸다. 그런데 여러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각종 자극의 전환에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은 도리어 더 느리고 실수가 작고 덜 창의적이고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게 몰입의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든다. 신경과학자 얼은 이렇게 조언한다. 뇌는 근육과 같은데요. 어떤 부위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연결이 강화되는 거죠. 집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먼저 딱 10분만 한 가지 작업을 수행한 다음 이제 1분간 이런저런 것들에 마음껏 정신을 팔고 다시 10분간 한 가지 작업에 집중하는 방식을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도 여기에 점점 능숙해집니다. 신경회로의 연결이 강화되는 거죠.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건 연습하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인들과 여러분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의지력으로 막 한 번에 하나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하면 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정보에 저항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인데요. 깊이 몰두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려서 집중하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땐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멈추고 떠나세요. 독서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나는 처음 정신이 널뛰는 것 같은 이 광기에서 벗어나 시골로 향했다. 전환과 자극으로 내게 정신적 압박을 가하지 않는 단순한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에서 잠시 벗어났다. 봄의 평온함 속에 컵케이크를 먹고 모르는 사람과 함께 실컷 웃었다. 가볍고 자유로웠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14일째 되는 날 이곳에 온 뒤 매일 아침 그랬듯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아이폰을 잡으려 탁자로 손을 뻗었다. 아무 메시지도 없었다. 멀리서 바다가 속삭이는 소리만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그동안 간절히 읽고 싶었지만 차마 엄두가 안 나던 책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어떤 강렬한 감각이 일었다. 그때 작가 제임스 볼드윈의 문구가 머리에 퍼뜩이고 스쳐갔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지만 문제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